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찐따들의 우상, 진정한 힘숨찐의 클리셰를 만들어 온 주성치 감독의 쿵푸 허슬입니다. 2002년 그가 처음 단독으로 연출한 소림축구에 엄청난 흥행을 힘입어 차기작 쿵푸 허슬 역시 2005년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죠. 주성치 스타일의 코믹 무협의 진수를 느껴보는 시간,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속으로 줌인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프닝부터 타이틀까지 날아다니는 나비는 후반부에 주인공 싱이 각성할 때 등장하는 번데기에 대한 복선으로 등장시켰습니다. 때는 1940년대 상하이 모처의 경찰서. 뭔 경찰서에서 사람 패는 소리가. 비리 수사관은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의 감독 장 이바이가 카메오 출연했습니다. 번역은 강력 범죄 전담반이라고 되어 있는 현판은 죄악 극성, 직역하면 죄악의 천적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날아와 부닥쳐 박살난 현판은 죄의 성, 즉 죄가 판친다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这么漂亮的一个女，就因为往地上吐了一口口水。 지 여친을 체포했다고 경찰을 패버린 악어파 보스. 이 역시 중국의 흥행 감독 펑 샤오강이 카메오 출연했습니다. 여친 엉덩이를 만지는 건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펑 샤오강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감독은 배우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와 외부의 거리는 상하이 스튜디오에 만든 세트장입니다. 악어파 보스를 노리는 또 다른 조직, 도끼파의 보스 썸. 소림축구의 번개손 골키퍼였던 진국권 배우 이소룡과의 엄청난 싱크로율로 출연 자체가 이소룡의 오마주였죠. 이후 연문4 더 파이널에서는 아예 이소룡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라 아무나 죽이고 아무 때나 춤을 춥니다. 공권력보다 범죄 조직의 폭력이 앞서던 혼돈의 시절, 잔인한 사건 뉴스들과는 대조되는 음악과 춤으로 이들의 폭력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사이코패스 집단인가? 보통 이 무렵에 중화권 영화들이 서양 음악을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주성치 감독은 힙합, 락, 펑크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깔아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혼란한 시대의 중국을 표현하기 위해 중국 전통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전통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서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도끼파는 1940년대 중국에 실존했던 레전더리 조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문 리부트 2020에도 도끼파의 이름이 나오죠. 암흑으로 얼룩진 시대, 가난한 자들이 모여 그들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마을, 저롱성체, 일명 돼지촌. 저롱성체는 홍콩 구룡반도에 1993년까지 실존했던 치외 법권 슬럼가 구룡체성에서 따왔습니다. 1990년 아비정전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죠. 돼지촌 역시 상하이 스튜디오에 지은 세트입니다.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던 주성치 형님이 살던 곳을 그리워하며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마을이 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들이 종사하는 가게와 집이 함께 있어 장사가 끝나도 마을 밖으로 나갈 일이 많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미술팀과 소품팀이 도면과 모형을 먼저 만들어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엄청난 디테일을 살려 제작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용된 거의 모든 소품이 중국의 골동품들이라고 하네요. 오늘 또 임차인에게 갑질 중인 돼지촌 주인 아저씨. 방금 일어났다는 설정으로 머리에 핀을 꼽았습니다. 홍콩의 무술감독 출신 배우 원화입니다. 1973년부터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이소룡의 정무문, 용쟁호투의 단역으로 출연했던 그는 아직도 이소룡과 영화를 찍었던 경험을 무용담 삼아 이야기한다고 하죠. 어딘지 좀 어색해 보이는 양복점 사장님.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윤문식 형님을 빼다 박은 조지릉 배우는 이 영화의 두 명의 무술감독 홍금보의 오복성과 원하평의 사형 도수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전작의 이미지를 완전 탈피해 힘을 숨긴 게이 아저씨로 변신했습니다. 有流星啊！ 토끼 이빨녀와 절대 약골, 이발소 주인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가득한 돼지촌. 매력저는 토끼 이빨녀는 엔딩 장면을 자세히 보면 남친을 구하는데 성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림축구에서 춤추던 남자 하문이가 이발소 주인으로 출연했습니다. 엉덩이를 보여주겠다는 하문이 배우의 열정에 감독은 조금 망설였지만 상처받을까봐 허락해줬다고 하네요. 항상 배우의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심술쟁이 집주인 아줌마. 무려 1975년작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 출연했던 배우 원추. 약 30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이 영화로 컴백했습니다. 어느 날 오디션을 보는 친구를 따라왔다가 감독의 눈에 띄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무실 뒤에서 담배를 물고 신문을 보고 있는 원추를 보고 감독은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원래 배우였던 건 면접 볼 때까지 몰랐었다고 하네요. 계단을 내려와서 이발소 주인의 싸대기를 때릴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정교하게 계산해 한 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얼굴에 입술 자국이 난 아저씨는 결국 화분은 당연히 CG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등장하는 주인공. 전작인 소림축구를 향한 가벼운 농담입니다. 촬영 당시 온도가 무려 40도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화면이 일렁이는 건 특수효과나 CG가 아닌 실제 아지랑이를 살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코트를 입은 임자총이 불쌍해 보이네요. 싱의 이미지는 무장원 소거라의 아찬과 내일의 조 이미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임자총 배우는 이 영화를 위해 20파운드 이상 살을 더 찌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출렁인다고? 사실 연기 감독 웰슨이 의자 뒤에서 손으로 잡고 더 흔들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도끼파 보스라고 구라를 치는 싱.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왕년에 한가닥했습니다. 사실은 앉아있었던 길다란 아저씨는 실제 키가 2m 11cm라고 하네요. 몸짱 할아버지는 제작팀 스텝의 얼굴에 CG로 만든 몸을 입혔습니다. 꼬맹이의 몸 역시 그래픽이죠. 원추는 나무로 된 슬리퍼로 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주성치 형님은 본인을 위해 고무와 천으로 된 슬리퍼를 설정했죠. 얼핏 보면 성지르 형님 같지만 도끼파의 간부를 맡은 임설 배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도망치는 아줌마. 워너브라더스의 애니메이션 루니툰의 로드러너를 실사화한다는 컨셉입니다. 누가 도끼파의 간부를 처박았는지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도끼 모양 폭죽을 쏘자 몰려드는 도끼파의 보스와 조직원들. 40도가 넘는 날씨에 정장에 모자까지 썼으니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다가 쓰러지는 보조 출연자를 즉시 케어했다고 하네요. 대기하고 있던 의사도 더위를 먹었다고 하던데. 위험에 빠진 엄마와 아들, 애 엄마는 사실 무술팀 스턴트 배우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심상치 않던 쌀 배달꾼 고력강이 모자를 구해줍니다. 그는 사실 속세를 떠나 돼지촌에 은거하던 11호 담퇴의 고수, 가슴이 웅장해지는 또 다른 고수들. 게이 재봉사 아저씨는 홍가 철선권, 분식집 주인은 오랑 팔괴권의 고수였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무술 대부분은 홍콩의 대문호 김용 작가의 무협 세계관에 등장하는 무술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조지릉 배우는 실제 홍가권을 익힌 고수, 동시화 배우 역시 실제 곤봉의 달인이라고 하네요. 대역 없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첫 액션씬은 홍금보 감독이 무술 연출을 맡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장면까지만 하고 하차한 후 이후의 액션은 매트릭스, 와호 장룡, 킬빌의 액션을 만든 원하평 감독이 맡게 됐죠. 3명의 은둔 고수에게 개처 발리고 기분이 나쁜 썸. 차를 쏟아서 맞아 죽는 청년은 이 영화의 콘티를 그린 스토리보드 작가 빌리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발단인 신과 백오를 잡아온 도끼파. 싱의 자물쇠 따는 기술로 살아남은 두 친구입니다. 주성치가 엉덩이를 긁는 건 마침 그때 가려워서라고 하네요. 中學學過如來神掌，又話你聽咩？ 年紀輕輕就一身橫練嘅筋骨，簡直係百年一見嘅練武奇才。 어린 시절의 싱을 한눈에 알아본 한 사람. 아무리 봐도 그냥 거지 같은데. 이분은 원화평 감독의 동생, 원상인 배우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천수신권, 항룡 18장, 구양신공, 일양지, 독고구검 등 여러가지 절세 무공의 비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 싱을 만나 수십 년이 흘렀어도 얼굴이 그대로인 걸 보면 고수의 재능을 가진 아이를 찾아다니는 진짜 무신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열애신장 입문서는 실제 감독이 어렸을 때 사서 읽었던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네요. 책 보고 자신감 급상승. 괴롭힘 당하는 벙어리 소녀를 구해주려 하지만 사람 얼굴에 소변을 너무 과한 것 같아 삭제할까 고민도 했지만 주인공의 삶에 영향을 줄 만한 가슴 아픈 상처가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구해줬던 그 소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곧바로 이렇게 잘 큰 벙어리 소녀 퐁을 보여줍니다. 당시 초신인 배우 황성인은 오디션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영화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퐁은 싱을 바로 알아보지만 아직은 그냥 병신일 뿐인 싱. 세 명의 고수를 쫓아내려는 주인 아줌마. 주민들의 반발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아줌마. 이후에 나올 엄청난 무공의 복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돼지촌 아줌마 죽이고 도끼파에 입단하려는 싱.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친구가 어리버리하면 일어나는 일들. 이쯤 되면 친구를 암살하려는 것 같은데? 이 독사는 이빨을 제거한 실제 독사 몇 마리를 풀어놓고 CG로 마리수를 늘렸습니다. 唔使驚，蛇最中意聽音樂，我一吹口哨佢就唔會咬人。分頭走啊！ 이어지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 이 장면을 처음 구성할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전 장면에 로드러너식 달리기가 잠깐 나왔으니 그 달리기를 길게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CG팀과 회의를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쫄쫄이를 입고 CG를 입혔습니다. 아줌마에게서 무사히 도망쳐 신호등 박스 안에 숨은 싱. CG로 만든 싱의 입술과 박스에 박히는 손 모양이 인상적이네요. 칼에 박히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금방 회복해버리는 싱. 세 명의 고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점쳐보는 아줌마. 이때 울리는 종소리는 이후에 나올 무공에 대한 암시입니다. 겁나 나쁜 점괘가 나와 떠나야 하는 세 명의 고수. 도끼파가 고용한 무림 고수, 삼동 금마 2인조 중 한 명인 천잔이 그를 노립니다. 중국 전통악기 고쟁의 소리로 공격하는 고탄 고금. 2인조 중 또 한 명인 지결은 재봉승을 노립니다. 지결의 무공은 구움 백골조. 역시 김용의 무협소설 사조 영웅전에 등장하는 무공으로 손가락으로 활키는 듯한 공격이 특징이죠. 두 명의 킬러가 함께 고쟁을 잡으니 유작규의 창술도 속수무책. 고쟁의 소리를 공격하는 효과음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해서 미국에 가 선진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양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공과 기에 대해 잘 모르는 미국 디렉터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더 새롭고 좋았다고 하네요. 무술 연출을 맡은 원화평 감독은 CG가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기가 형체화되어 공격한다는 상상력을 끌어모아 연출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천재는 다릅니다. 위험하던 찰나. 仲有高手。
주먹 공격을 요상하게 흘려보내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주인 아저씨. 그 역시 정체를 숨기고 은둔 중이던 태극권의 고수였습니다. 그럼 아줌마도? 사자우라고도 불리우는 사후공의 고수. 원추와 원화 역시 CG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계속 이게 맞냐며 되물으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돼지촌 1열에서 싸움 직관 중이던 도끼파 보스와 그의 책사. 이소룡의 맹룡 과광에 대한 오마주로 만든 설정입니다. 원추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니까 이소룡 전문 배우 진국곤이 연기 지도를 해줬다고 하네요. 원추는 담배 연기가 눈에 계속 들어간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붙은 불은 당연히 CG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집 안에서 촬영 초반에 싸우기도 전에 미리 찍었다고 합니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몇 명인지도 정하지 않고 일단 찍어뒀는데 나중에 보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당으로 바꾸고 재촬영했다고 하네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에서 따온 것 같네요.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你都係講返中文啊！ 유작기가 죽어가며 하는 말은 1987년작 언터처블에서 숀 커너리의 명대사에서 따온 애드리브입니다. What are you prepared to do? 촬영 당시에는 뭔 말인지 감독도 잘 몰랐다고 하네요. 睇嚟呢位先生對戴眼鏡嘅人士有好深嘅成見喎。 전작 소림축구에서 폭력축구단의 주장으로 나왔던 풍면왕 배우입니다. 大家唔好緊張，我本身咧係一個汽車維修員。熟唔熟？熟唔熟？幫拖，龍型啊啦，副型啊啦。 싸움 잘하는 안경잡이를 피해 내린 곳에서 풍을 또 만난 싱. 打劫，錢擺邊？ 역시나 알아보지 못하고 삥을 뜯으려 합니다. 이것이 주성치식 로맨스. 퐁이 수화로 하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도끼파의 클럽에 잡혀온 싱. 실제 클럽을 대여해서 쉬지 않고 20시간 이상 촬영했다고 합니다. 대여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찍어야 했기 때문이죠. 재촬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엄청난 분량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주성치 영화로는 드물게 아름다운 여성 보조 출연자도 많이 섭외하고 여자들 중에서 한 명 고르라고 하니까 퐁이 생각나는 장면과 보스의 손에 입 맞추는 장면 등 여러가지 씬을 촬영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도끼파가 싱에게 맡긴 임무는 정신병원에서 절대 고수를 빼내오는 것. 주성치식 개뻥 소용돌이가 이곳의 위험함을 알립니다. 건물 내부는 상하이의 과거 도살장 건물이라고 합니다. 촬영 당시엔 비워져 있는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세트에서 찍은 컷이고 이곳은 오래전 상하이에 전쟁 전에 만들어진 실제 터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은 다시 세트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바닥의 개구리는 전부 다 CG입니다. 문이 열리고 피가 쏟아지는 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공포스러운 문을 열자 두꺼비 아저씨? 한마공의 절대 고수 화운사신. 전작 007 북경특급의 다빈치 박사와 같은 복장으로 설정했습니다. 무려 1972년에 데뷔해 90년대 초반까지 무술 감독과 액션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배우 양소룡. 감독이 어린 시절부터 존경하던 진짜 무술가를 다시 소환해냈습니다. 終極第一殺人王火雲邪神果然夠晒台型啊！ 더 이상 적수를 찾지 못해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화운사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비주얼이 天下武功無堅不破，唯快不破。 천하의 무공 중 격파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속도만은 격파되지 않는다 라는 이렇게 간지나는 대사를 天下武功無堅不破，唯快不破。 개봉판에서는 이따위로 번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문판을 중역하는 바람에 한문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도 어색한 번역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화운사신이라는 이름마저 야수라고 번역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잘 나가던 액션 배우였으나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서 다리를 CG로 만들었죠. 감독과 모든 배우의 스승 같은 존재인 김용 작가가 극찬한 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이 이 역시 영문판을 중역하는 바람에 킬러라는 단어가 추가된 오역입니다. 아니 무협지에 페리스와 헬렌이라니. 소용료의 사후공을 견뎌내고 양과의 태극권도 박살내는 절대 고수 화운사신. 옷이 찢어지는 특수효과는 소림축구의 오마주인 줄 알았는데요. 감독은 한번 썼던 효과를 또다시 울거먹는 느낌이 들어 좀 창피했다고 하네요. 마침 다행히 종을 가져왔네. 대나팔 초식으로 사후공을 증폭시켜 카지노를 박살냅니다. 싱은 왜 정확하게 화운사신을 내려쳤을까요? 싱을 구해내고 전속력으로 도망치는 양가와 소용료. 이 대사 역시 어이가 없는 게 싱은 본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가책을 느껴 화운사신을 내려친 건데 이 과오란 단어가 미스테이크로 번역되는 바람에 그대로 실수가 됐다고 합니다. 싱의 착한 본성을 표현한 연출이었는데 그냥 코미디가 되고 말았네요. 붕대 안에는 실제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부풀어 오르는 배는 CG라고 합니다. 화운사신이 코를 파며 등장하는 건 양소룡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적들의 발에 찍는 장면 역시 이소룡이 쌍줄곤으로 다리를 공격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돼지촌에서의 액션씬은 전체적으로 매트릭스와 와호 장룡의 액션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맞아주는 배우들의 오바스러운 리액션이 돋보이는데요. 감독은 촬영 당시 왜 이렇게 오버하냐며 화를 냈다가 편집본을 보고 본인에 대해 반성하고 배우들에게 고마워했다고 하네요. 김용의 사조 영웅전에서 구양봉이 구사하는 무술입니다. 두꺼비처럼 웅크려 기를 모은 후 분출하는 무공이죠. 너무 두꺼비 같아서 자세가 좀 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양소룡의 액션, 와이어에 매달려 직접 연기했습니다. 한마공에 맞아 하늘 높이 치솟는 주성치식 개뻥 액션. 원래는 비행기를 밟고 공중 도약한다는 설정이었지만 그건 너무 오버라는 생각에 독수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둘 다 개뻥인 건 마찬가지. 이 손바닥은 마치 CG 같지만 실제 땅을 손 모양으로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주성치 배의 복근이 CG라고 하네요. 화운사신의 독침을 꽃처럼 날리는 건 치명적인 악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인 성선설이 전제로 깔린 용서라고 하네요. 자, 코미디가 그리워지는 계절. 주성치식 코미디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쿵푸 허슬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 TMI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